자, 안녕하세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철이 벌써 돌아왔는데 5월이 되면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그러니까 4월 말쯤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의 발송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일단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시는 분들은 이 유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보면 유형이 나오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신고 방법을 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전에 일단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고 그 유형을 보시는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요즘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카톡으로 오죠. 모바일로 이렇게 신고 안내문을 보내주는데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은 물론 이제 밑에 자세한 내용들도 있지만 가장 먼저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여기는 지금 외부 조정 대상자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개인별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에 표시되어 있는 이 대상에 따라서 유형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개인별로 다 유형이 결정돼서 나오는데 다 다릅니다. 개인별로 소득에 따라서도 다르고 개인에 따라서도 다 달라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모바일로 오게 된 거 보고 확인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돼요. 여기 홈택스 들어오시면 이게 로그인하고 첫 화면이거든요. 그 중에 상단 우측에 나의 홈택스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떠 있는데 그 중에 왼쪽에 보시면 여기 우편물 안내문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 여기를 들어가시면 여기죠. 그러면 이렇게 우편물 발송 내역이 조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2024년 기속에 대해서 2025년 5월에 신고를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라는 안내문이 도착을 했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오른쪽에 우편물 보기를 클릭하시면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안내문이 나와요. 아니면 홈택스 화면에 보시면요. 여기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세금 신고란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고요. 그리고 신고도움 서비스가 있는데 여기 신고도움 서비스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그 중에서 위에 기속년들을 지금은 2024년도 기속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니까 2024년으로 설정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뭐 성명, 생년월일 나오는데 그 중에 요 부분 있죠. 신고 안내 유형, 그리고 기장 의무 구분,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자기조정 대상자고요.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 정도를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유형이 확인되면은 이제 유형 확인을 먼저 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신고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작년까지는 이렇게 복잡한 표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유형이 있습니다. 뭐 S 유형, A 유형, B, C, D 이렇게 알파벳으로 유형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안내문이 달라지게 송부가 되겠죠. 그래서 안내문에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조정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뭐 이렇게 뭐 외부 조정 대상자도 있고요. 모두 채움 환급이라는 것도 있고, 모두 채움 납부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각 개인별로 다르게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A 유형이냐, 아니면 D 유형이냐, E 유형이냐, F 유형이냐, 이렇게 알파벳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여기 나와 있는 말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여기 지금 성실시고 확인 대상자 혹은 외부 조정 대상자 혹은 자기 조정 대상자라고 표시가 돼 있거나 아니면 복식부기 의무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뒤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사업자. 그래서 이런 말들이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가지고 의뢰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성실신고, 외부조정, 자기조정 다 일단은 복식부기가 전제 조건이거든요. 근데 복식부기라는 거는 일반 개인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한테 맡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시면 그 I 유형이 있습니다. 요렇게 I 유형이 있는데 이 I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성실신고 사전 안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I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 경고성 멘트예요. 그래서 I 유형을 받으셨다 그러면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전년도의 신고가 약간 불성실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경고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신고에서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니까 뭐 세무사무실에 의뢰를 하고 계시다 그러면 꼭 알려주시고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경비율 혹은 간편장부 기준 경비율, 이렇게 간편장부를 작성하라고 나와 있거나 아니면 단순경비율 대상자 혹은 간편장부 단순경비율 대상자 이렇게 표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경비율 대상자 혹은 모두채움 어쩌고가 뒤에 붙거든요. 그래서 모두채움 환급, 모두채움 납부 뭐 요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에는 충분히 스스로 신고를 하셔도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그러면 그 부분들도 역시 포함해서 스스로 신고가 가능하니까 각 경우에 따라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기존 영상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후에 업로드될 영상들에서 각각 말씀을 드리니까 그 영상을 보고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가지고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기준경비율 적용 사업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냐면 이건 선택하시면 돼요. 간편장부를 작성해서 간편장부를 신고할 거냐 아니면 그냥 기준경비율만 적용해가지고 추계로 신고할 거냐인데 대부분은 아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간편장부를 신고하는 게 세금이 더 적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 외에 뭐 임대업이나 이렇게 비용 자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준경비율이 유리할 수도 있는데 많은 경우 간편장부 신고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요거는 비교를 해 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경비율 적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경비율 적용이 아니라 단순경비율, 그러니까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에 대한 차이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하튼 간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다 그러면 이 역시도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서 추계 신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편장부보다는 일반적으로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게 세금이 더 적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적지 않게 간편장부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적자가 났다거나 아니면 뭐 결손금을 만들어서 이월시키고 싶다거나 그러면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두채움 납부, 모두채움 환급 이런 유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두채움은 이미 신고서를 국세청이 모두 채워놨다는 거예요. 클릭만 하면 신고가 완료된다는 거겠죠. 근데 이 모두채움의 기본적인 방식은 여기 단순경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비용을 단순경비율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간편장부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모두 채움을 취소하시고 간편장부로 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혹은 똑같이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하는데 이렇게 국세청이 작성해준 신고서 상의 모두 채움 요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단순경비율 신고로 다시 수정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모두 채움을 국세청에서 작성해 줬다 그래서 이거를 100% 세금이 더 적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적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실제 내 뭐 인적공제나 아니면 뭐 세공제 이런 항목들에 맞춰 가지고 수정해서 신고를 다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모두 채움이나 요 모두채움 환급이나 모두채움 납부는 기본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도 역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볼 때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 기준경비율만 사용하셔야 돼요. 추계신고 시에는. 여기서 보시는 단순경비율을 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되어 있으면 기준경비율만 사용하셔야 돼요. 아니면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시든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혼용해서 왔다 갔다 쓸 수가 없어요.